네, 좀 재미있는 종목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이 종목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게 그 악재가 좀 젊은 악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퍼렇게 젊은 악재라서 그 악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여름이 지나서 찬바람이 불게 되면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정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10월 말에 저점을 딱 찍고 나서는 지금까지 그 저점을 훼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봤을 때 지금까지만 봤을 때 저의 진단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어떻게 그런 전략을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악재의 발단은 이 SLP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는 메인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HDI라는 메인 기판을 썼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HDI가 그 인터커넥션, 하이 덴시티 인터커넥션이라 해가지고 고밀도 그 집적 회로로 만들어진 건데요. 요걸 갖다가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게 SLP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HDI보다도 조금 더 개선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부품 회사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납품하는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먼저 스펙을 발표를 합니다. 나 이번에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품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그 스펙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다가 갑자기 이거를 쓰겠다라고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이 만들어진 건데 그 전에부터 사실은 경쟁사인 애플에서는 이걸 썼었습니다. SLP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만들어내라니 사실 그 부품 납품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면 해야 돼요. 이걸로 가겠다는데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개발비만 한 1,0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SLP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납품이 잘 돼서 물량이 쭉쭉 빠져나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물량만 잘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요 문제가 생기게 되죠. 5G.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3월부터 5G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고 나서 1년 있다간 고물이 될 수 있는데 누가 휴대폰을 사겠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 갤럭시 9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그 그러니까 애플의 그 휴대폰 전략 휴대폰들도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중국도 뭐 작년 11월 달에 17%나 지금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5G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지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그걸 갖다가 쭉쭉쭉쭉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용은 많이 들고 매출은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 악재는 제법 오래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또 한 가지 왜 찬바람이 불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5G가 시작이 되면 지금 이제 차기작들은 5G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장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밀렸던 수요들 난 이제 5G 나오면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대기 수요들이 분명히 발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찬바람 불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반등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작년 10월 30일 날 딱 정확하게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이 저점을 예술적 분석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저점을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곳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번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저점 신호가 10월 중순하고 10월 말 두 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샀다면 조금 마음고생을 했었겠죠. 하지만 10월 말에 사셨다면 지금까지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나왔던 신호하고 이때 나왔던 신호하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주봉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봉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MACD 오실레이터가 따뜻해져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월 중순에는 분명히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숙된 매수 신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항상 씨는 항상 봄에 뿌려야 씨앗이 패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그 10월 말에 나왔던 것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가워졌다가 음전환에서 양전환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10월 말에 있었던 신호만 제대로 된 신호였고 보시다시피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두 개 매수 신호가 있긴 했지만 10월 중순에 있던 매수 신호는 이건 완숙된 신호가 아니고 10월 말에 있었던 매수 신호만 제대로 된 완숙 신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 찬바람 불면 이제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건 시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10월 말이 될지 아니면 11월 중순이 될지 이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매수 신호는 어떤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 된다고요? 예술적 분석에 의존하시면 얼마든지 매수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정유주인데요. 정유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떨어졌던 이유를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를 할 때 상당히 실적이 찌그러져서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실적이 찌그러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오일도 마찬가지 정말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S-오일도 실적 발표한 날 오히려 시가는 무척 낮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던가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그렇죠?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의 원인을 알아야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유주가 떨어졌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10월부터 이 마진이 그러니까 크랙 마진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 스팟 마진이 4달러, 배럴당 4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정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유주가 뭐 해서 먹고 삽니까? 이게 크랙 마진이 이게 벌어져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좀 정제해서 그걸 갖다 팔아먹고 살기 때문에 원유 가격하고 정제된 그 결과물하고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최근까지도 배럴당 4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개선될지만 알면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늦어도 2월 중순 안에는 정제 마진이 반등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국제해사기구였어요. 그죠? 국제해사기구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배에 들어가는 것이 예전엔 벙커 CU라는 것을 썼었는데 벙커 CU가 워낙 그 황화물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지구 오염의 원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IMO 국제해사기구에서는 법을 바꿔서 그래서 2020년 1월부터는 이 배에 들어가는 것에 벙커 CU를 쓸 수가 없고 저유황 경유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주가가 반등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원유 수요가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좀 미리 우리는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그 규제를 그대로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저유황 경유의 수요처가 이미 작년 11월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고를 계속 모아놔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홍콩 지역에서 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1월 달에 선박용 경유에 대한 저유황 경유에 대한 재고가 뚝 떨어지기 시작,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재고가 떨어진 게 어떤 그
설비 가동률이 떨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설비 가동률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제 마진이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는 분명히 지금까지 배럴당 4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정제 마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좀 흔들릴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유주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었던 정유주들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